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썸네일에도 나와 있듯이 셀트리온의 눈물이라고, 셀트리온이 정말 너무 주주분들 억울할 정도로 많이 주가가 밀려 있는데, 이번 신정부가 들어섰죠.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그리고 기업 자체의 성장성에 힘입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정책 이거 무슨 얘기냐? 자,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약속 5번에 25 확인하시면 바이오 헬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 주도죠. 자, 해서 이제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에 대해서는 위에는 그냥 백신 치료제, 이건 코로나 때문에 나온 얘기고, 이 바이오 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거예요. 수출 주력 산업. 뒤에 디지털 헬스케어, 빅데이터, 이거는 유헬스케어 쪽 같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 펀드를 조성하겠다. 자, 신약 개발 기업에다가 힘을 주는데 이거 신약 개발에만 줄까요? 바이오시밀러에 같이 주겠죠. 삼성하고 셀트리온 쪽에 같이 주겠죠. 이거 시총 쪽으로 같이 들어간다고 유한양이 녹십자, 한미약품 이런 쪽에 들어가겠지요. 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규제 개선 같은 경우도 아주 긍정적인 얘기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기 팬데믹 때 백신이나 이런 거는 차기 팬데믹을 대비하는 거고, 자, 차기 팬데믹이 대비하는 백신 치료제, 백신이나 치료제 지금 개발된 거 뭐 있어요? 백신 아직 완성된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직. 3차 진행 중이죠. SK바이오사이언스 비롯해서 진행 중인 건 있어요.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치료제는 레키로나 하나 나왔죠. 셀트리온에 레키로나 하나 나온 거예요. 제대로 나온 건 우리나라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성공한다라고 하면 오케이, 그럼 거기까지 인정해 주죠. 아, 치료제는 일동제약까지도 인정해 줄 수는 있겠네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과 함께 개발했으니까 여기하고 셀트리온하고 두 개가 있겠죠.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그 정책을 보면서 기업을 딱딱 떠올리셔야 돼요. 아니면 검색이라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 작년에 257억 달러로 해서 굉장한 성과를 거뒀다라고도 연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2030년까지 600억 달러로 확장하겠다라고 합니다. 일자리도 100만 개가 안 됐었는데 150만 개, 50% 이상으로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하겠다. 바이오 산업에서. 이 공약이 얼만큼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방해만 하지 않아도 바이오주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어때요? 지금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2017년 그 8만원대부터 해서 셀트리온이 이전 상장하면서 올라오는 초입 구간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구간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때 언제 내려왔냐면요, 2019년에 미중 무역 전쟁의 한창으로 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찍어 누를 때 한 번, 그리고 나서 회복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초기에 한 번, 이때 내려왔던 구간이에요. 이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기업이 이렇게까지 안 좋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실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실적이 계속 성장이 둔화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실적이 안 좋다는데요.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보자고요. 자, 2019년에서 2020년 넘어갈 때 보면은 2019년에 1조 돌파했고 2020년에 1조 8,490, 어마어마한 성장이 이뤘죠. 영업이익도 3,800억에서 7천억대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뤘죠. 그런데 2021년에 성장성이 둔화된 건 맞아요. 둔화된 건 맞아요. 왜 둔화됐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죠. 왜 둔화됐느냐? R&D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 의약품이라는 거는 직접 병원에 가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뭔가 영역 확장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이 되면은 엔데믹 시대가 오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2조 원은 넘고 영업이익은 좀 줄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좀 다시 한번 나중에 체크해보면 알겠죠. 영업이익이 줄어들지 아니면 유지가 될지.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건 그거예요. 운송료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운임료가 늘어나고 R&D 비용이 늘어나고 투자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인력이 늘어났잖아요. 기존에 있는 인력에다가 레키로나주 개발하죠. 여기에 뭐 흡입형 치료제도 개발하죠. 뭐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게 많죠. R&D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런 건데 그리고 임상 3상 진행하는 게 많아요. 셀트리온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매년 한 개 이상의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려면은 임상을 얼마나 많이 진행하고 있겠습니까? 특히 지금 임상 3상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떤 치료제가 진행되고 있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드리고요. 제가 실적 보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 28.8%까지 떨어졌다. 이거 최악 아니냐? 맞습니다. 최악까지 떨어진 거 맞아요.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거 보시면 돼요. 더 떨어질 그게 있느냐, 영업이익률 더 떨어질 게 있느냐, 실적은 여기서 이렇게 못 올라갈 거냐,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면 영업을 해야 된다. 대면 영업을 해야지 올라간다. 그리고 고부가 같이 약품을 출시했는데 바이오시밀러도 출시하고 유플라이마 같은 고농도 바이오시밀러도 출시를 하고 램시마이스도 출시를 했는데 영업을 못 하고 있어요. 영업을. 이게 영업이 된다라고 하면은 고부가 가치의 약품들이 판매가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8.8% 최악이다. 맞습니다. 최악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악인 건 맞아요. 영업이익률 28.8%면. 자, 2분기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1분기고요. 2분기 31.7%. 최악은 벗어나네요. 자, 3분기 33.1% 예상치입니다. 자, 4분기 48.6%. 그럼 이렇게 되죠. 지금 현재를 최악이라고 읽고 그리고 최악이라고 읽고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읽고 나서 봤더니 이게 바닥인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상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년도는 어떠냐? 내년도는 당연히 2조 넘어가고 2조 2천억 넘어가고 매출은 영업이익은 9,500억 넘어갈 거다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내년 평균이 42.9%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꼭 이렇게까지 다 되진 않더라도 비슷하게만 이제 바닥 찍고 조금씩이라도 회복되는 게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 뭐 최근에도 뭐 19만 원대 그 목표치 나오고 하는데 증권사 연말에 저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현실화가 되죠. 그러면은 올해 연말에 가면 증권사들 기본적으로 최소한 컨센서스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목표치가 20만 원 중반에서 30만 원대 넘는 것도 나올 거예요. 현재는 주가가 밀려 있으니까 목표치를 낮추는 게 맞아요. 이렇게 계속 내리게 돼 있어요. 증권사 목표치는. 그런데 바닥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률이 회복되는 게 일단은 눈으로 확인돼야 됩니다. 확인이 되기 시작하고 한 분기, 두 분기 확인이 된다. 3분기까지 확인된다. 연말 가면은 그러면은 목표치 다시 다 올라가 있을 거고 주가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제품 포트폴리오 어떻게 돼 있느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가 가장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가 가장 기본이다. 셀트리온 얘기하면은 이걸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 셀트리온을 지금의 셀트리온으로 만들어준 이 효자 바이오시밀러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점유율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램시마 같은 경우 유럽 점유율 EU에서 점유율이 51.7% 조금 줄었어요. 이거 56% 무슨 58%까지도 갔었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오리지널인 레미케이드가 24.5%인 걸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줄고 다른 바이오시밀러들이나 뭐 이런 쪽에 좀 양보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절반 이상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죠. 왜냐? 램시마 하나만 유럽에 있는 램시마 요거 하나로만 먹고 사는 기업이 아니에요. 1분기 제품 포트폴리오 보면 램시마가 27% 정도 차지하니까 아직도 큰 비중 차지하는 건 맞는데 램시마 하나로만 먹고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해되시죠? 자, 미국 시장에선 램시마가 예전에 제가 이 사보험 가입하는 것도 어렵고
이게 미국은 리베이트도 필요하고 사보험 가입도 필요한데 얘네가 텃세를 부린다. 바이오시밀러에. 특히 셀트리온에 텃세를 많이 부린다라고도 말씀드렸죠. 사보험 가입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20% 넘어가죠. 지금 27.5%까지 올라갔습니다. 램시와 점유율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레미케이드 점유율 60%까지 내려왔어요. 셀트리온 점유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선호의약품에 등재가 됐다라는 거. 자, 미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유럽 시장 조금 줄어든 건 미국 시장 점유율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럼 트룩시마. 자, 혈액암 치료제죠.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28.7%. 여전히 뭐 선방 잘해주고 있고 미국에서도 27.2%. 자, 미국에서 트룩시마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미국에는 화이자의 바이오시밀러가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시장 점유한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유통사가 이 램시마 같은 경우는 화이자였는데 화이자는 램시마를 빠르게 유통을 해서 점유율을 늘리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 기업이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렸죠. 이건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설명됐을 거예요. 화이자가 전 세계에서 뭐 영업이익률이 뭐 제일 높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꼭 램시마가 성공을 거두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본인들 제품 포트폴리오에 있는 너무 많은 제품 중 하나일 뿐이야. 근데 테바 같은 경우는 항암제 쪽으로 해서 이 유통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하향세란 말이에요. 근데 트룩시마, 허주마, 테바가 맡았죠. 테바가 이거는 꼭 성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테바가 유통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 있다. 얘네는 이미 유통망이 돼 있고 지금 성공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다라고도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좀 시장 점유 잘한 것 같아요. 물론 화이자 때문에 그리고 다른 바이오시밀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암제이나 뭐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점유율을 뭐 크게 더 확대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렇게 20% 중반 정도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허주마. 허주마 같은 경우는 뭐 위암, 유방암, 특히 유방암 치료제 쪽이죠. 자, 허주마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은 뭐 아직까지 뭐 별 볼 일 없고 유럽에서 13.8%, 13.6% 그리고 대신 일본에서 점유율 50% 넘었다라고 작년에 설명드렸죠. 허주마도 충분히 수출을 잘 하고 있다. 이 3대 바이오시밀러 3대장이라고 하는 쪽이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타자를 봐야겠죠. 그 다음 타자로 보면 램시마 SC인데, 자, 램시마는 뭐고 SC는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램시마는 닌겔 맞는 거고 램시마 SC는 우리 주사 맞는 거예요. 그 따끔하게 주사 한 대 맞는 거 있죠. 자, 피하 주사 제형이 당연히 간략하죠. 두 개를 병용합니다. 정맥 주사 제형하고 피하 주사 제형을 병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임상을 진행해서 효과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잘 되느냐를 봤는데 괜찮았어요. 임상이 잘 나왔어요. 자, 이게 램시마 SC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쪽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이라고 하면 그 약품이라고 휴미라를 들 수 있습니다. 휴미라는 피하 주사 제형으로 먼저 나왔어요. 피하 주사 제형으로 먼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맥 주사 제형으로 나오고 편리하단 말이에요. 암젠의 엠브렐 같은 경우도 SC 제형으로 먼저 나왔어요. 피하 주사 제형으로. 그냥 주사 한 대 맞는 거죠. 이걸로 먼저 나왔어요. 이쪽을 애초에 개발을 한 쪽이란 말이에요. TNF-A 알파 어치해제 쪽으로 해서 이 SC형으로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레미케이드 같은 경우는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죠. 얀센에서 이 정맥주사 제형으로 나온 다음에 SC 제형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 오리지널 약품도 뭐 했어요? 실패했다. 이거를 셀트리온이 개발했기 때문에 오히려 셀트리온이 지금 이 SC 제형에 대한 거는 물량을 다 확보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이 연평균 4.2%씩 꾸준히 성장하면서 2025년 되면은 시장 규모가 182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치료제가 많은 거예요. 바이오시밀러가 이쪽이 좀 유리하기도 하고 접근성이 좋기도 하고 해서 이쪽으로 계속 진출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계속 이쪽으로 진출을 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경쟁 약물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저 SC제형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업을 해야 돼요. 미국, 유럽에 가서 지금 특히 유럽 5개국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주요국 5개국만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하나씩 들어가는데 주요 5개국의 점유율이 현재 8% 수준이고 대신 분기 성장률이 42%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내년에는 미국에도 상업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내년의 목표로 지금 FDA 신청 들어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점유율 뭐 50%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휴미라랑 엠브렐에서 어떻게 뺏어오느냐 얘네가 이미 시장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뺏어올 거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는 1년 지나면서부터는 효과가 점점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1년에서 2년 사이에 약물을 교체를 합니다. 한 1년 반 지나면 교체를 해요.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교체를 해준단 말이에요. 휴미라를 쓰다가 엠브렐 쓰다가 레미케이드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가 램시마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는 SC 제형이 있죠. 그럼 휴미라에서 엠브렐 넘어가는 쪽에다가 일부 3분의 1만 끌어와도 램시마이신 성공이라는 거예요. 엠브렐에서 넘어가면 3분의 1만 끌어와도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대형 병원에다가 영업을 들어가야 될 거고 거기서도 이 신약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임상이 맞춰졌다고 해도 본인들 의사들도 이 약품을 써보고 어떤 효과인지 테스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면 영업이 필요하고 한데 이거를 계속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램시마이스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미케이드도 오리지널도 실패한 겁니다. 램시마이스시가 진출해서 점유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이게 남는 장사인 거예요. 이게 많이 남는 거예요. 드룩시마 같은 경우 뭐 경쟁이 심화된다. 점유율은 유지되더라도 약가를 인하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이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익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셀트리온이. 관리 비용, 환관비나 뭐 R&D 비용 이런 쪽도 들어가지만 이런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램시마 SC의 점유율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 좀 전에 휴미라 말씀드렸는데 휴미라는 이미 바이오시밀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시장에.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나와 있고 여러 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셀트리온이 노리는 거는 후발주자이지만 너네는 40g짜리, 40mg짜리로 진출했지 우리는 고농도 제형 80mg짜리로 진출해서 여기 고농도 시장을 먼저 선점하겠어 라고 진출을 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너무 늦게 들어가서 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 우려감 당연한 건데 대신 우리는 고농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로 해서 도전장을 내민 이 유플라이마가 작년에 출시되고 나서 판매를 많이 못했어요. 예상보다. 꾸준하게 팔아야 되는데 영업을 못 나가니까 판매를 못했죠. 이제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하반기에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해서 한 4분기 정도부터 해서 내년을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자 24일 날이었죠. 1600억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에다가 1600억 5700만 원에 계약을 해요. 공급 계약을 해요. 헬스케어가 유통하는 곳이니까 이 그룹사에서 자 유통하려고 공급을 하는데 여기에 특이한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특이한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냐? 바이오시밀러인데 이름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 CTP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대장암 치료제로 유명하죠. 이름은 이제 베그젤마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베그젤마가 공급 계약에 이미 나왔어요. 이거 아직 허가도 안 난 제품인데 벌써 공급 계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9월 정도면 유럽이랑 해서 먼저 허가받지 않겠느냐. 예상이 지금 9월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각 국가별로 규정에 맞게 먼저 패키징을 하고 현지어 라벨링을 하고 이 절차를 먼저 진행하기 위해서 공급 계약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뭐 임상 결과 보면은 이제 셀트리온이 이 한두 개를 승인받은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개념이 서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되면은 충분하다라고 이미 본인들 내부에서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계약을 먼저 한 거죠. 영업도 미리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자, 이렇게 영업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신약, 이 바이오시밀러 출시하는 것들 다들 영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자, 3분기부터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제 아이큐어에서 개발했죠. 이 도네페질을 이제 패치제로 만든 거예요.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패치제로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국내 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한 2,500억 규모가 되는데 이쪽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거. 이것도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 제가 과거에 이렇게 한번 싹 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려서 보여드렸었는데 이거 말고도 많아요. 많아요. 이거 예전에 다 정리해드린 겁니다. 자, 스텔라라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서 뭐 내년 정도면 이제 뭐 출시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출시 일정을 이제 좀 봐야 될 텐데, 뭐 프롤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3상 뭐 승인 받아서 2014년에 종료하고 2015년 2월인가에 특허가 만료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특허 만료되는 시기에 맞춰서 출시하겠다라고 임상을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이제 알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안과질환 치료제로 해서 얼마 전에 모집 완료했다, 환자 모집 완료했다라고 하죠. 그럼 투여해가지고 결과 보면은 이것도 내년 정도에 도전을 할 수 있겠죠. 자, 매년 하나씩 나온다. 아바스틴이 올해 나오죠. 출시가 되죠. 내년에 스텔라라 가능성이 있다. 그럼 졸레어 같은 경우도 내년에서 내후년 정도 가능성이 있을 거고, 그죠? 내년에서 내후년 정도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2013년, 2014년도 해결이 되고, 자, 그렇다 그러면 알리아 같은 경우도 내후년 정도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한두 개씩 계속 바이오시밀러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악이다라고 써놓고 한번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지나가서 되돌아봤더니 그게 바닥이 아니겠느냐라는 근거가 되는 거죠. 거기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최근에 올해 주가가 워낙 뭐 밀리다 보니까 뭐 했습니까? 자사주 매입도 하고 뭐 난리가 났죠. 주주총회에서 기우성 부회장이 그 주주분들이 화가 나셔가지고 당신 그럴 거면은 연봉도 받지 마 해가지고, 그럼 제가 연봉 안 받겠습니다. 최저치만 받고 나머지는 주가가 회복되면은 그때부터 분할로 받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은 주가 언젠간 부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임기 안에든 언제든 부양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예 안 받는 것도 아니니까, 먹고 살만한 분이니까 조금 그 정도로 이제 본인이 양보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밀려있는 이유 중 하나가 또 서정진 회장이 이제 자식들, 장남하고 차남은 헬스케어, 장남이 셀트리온하고 제약 쪽에 이사로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 지분을 이제 양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주가가 그러면 싸야지, 3, 4합병하고 주가가 싸야지 양도하는데 세금이 덜 들어갈 거 아니냐라는 관점을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저희도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근데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화통화 연결해가지고 명예회장이 등장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 양도 안 한다. 이게 2대 주주가 연기금이기 때문에 국영기업으로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양도 안 하겠다. 말은 이렇게 해도 추후에 뭐 스톡옵션이 됐든 아니면 뭐 삼자 배정이 됐든 지분을 확보할 수는 있겠죠. 양도를 안 한다고 했지 지분 확보를 안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럼 장난차남이 그렇게 지분 확보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건 뭐 나중 가서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라도 추가 지분을 더 확보한다라면 국영기업이 안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뭐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셀트리온을 그동안 4년 동안 괴롭혔던 거 뭐가 있죠? 이때 올라오기 전부터 해서 4년 동안 괴롭힌 게 뭐가 있죠? 이 10년치 재물을 탈탈 털어가지고 분식회계를 한번 우리가 셀트리온이란 기업을 아주 그냥 끝장내 보겠다라고 했는데, 금융에서 해보겠는데 했는데 이거 입증 못했죠. 고의성 입증을 못했죠. 여러분, 아무리 작은 회사도 10년치를 털다 보면 뭔가 실수하는 거라도 하나 나오기 마련인데 셀트리온이 준비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기존에도 여러 뭐 공매도 타겟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할 때도 다시 한번 손보지 않았나도 싶기도 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할 때부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때 실적부터 시작해서 기업이 뭐 어떻게 이렇게 특례 상장이니 얘기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불똥 튈 수 있다 생각해서 이 당시에도 아마 뭐 본인들 자체도 원래 어느 정도는 좀 깨끗하게 뭐 조작이든 뭐든 잘 해놨겠지만, 조작이 아니죠. 이 회계 장부를 잘 처리를 한 거겠죠. 조작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자, 그렇게 잘 해놨겠지만 이때 다시 한번 손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한 번 더 깔끔하게 다듬자. 뭔가 불미스러운 거 있으면 그거 다 수정하고 깔끔하게 다듬자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전에도 잘 돼 있었겠지만 더 깔끔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0년치를 털었는데도 안 나오죠. 그런데 안 나오면 좀 포기를 해야지 4년 동안 터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먼저 시작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미 진작에 끝나고, 진작에 끝났는데 무슨 셀트리온을 4년 동안에 터면, 이건 안 나오니까 계속 뒤지겠다는 거잖아요. 증거가 없는데 증거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정권에서 좀 미워하는 것 같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4년 동안 기업을 탈탈 털었죠. 셀트리온이 레키노아를 개발을 했는데 레키노아라는 이름 필요 없어요. 이거는 됐고, 이 셀트리온의 치료제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레키노아를 뭐 화이자나 뭐 얀센, 뭐 모더나, 이런 뭐 모더나 같은 경우는 듣도 보도 못한 기업이죠. 사실 이번 백신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mRNA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기업이에요. 근데 모더나 같은 경우도 모더나의 백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왜 셀트리온의 치료제라고 안 해주냐 이거죠. 언론을 잘 살펴보면, 제가 이거 스크랩도 여러 번 해드렸어요. 셀트리온 치료제라고 안 하고 레키로나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국산 치료제라고 써있는 언론이 많아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레키로나라고 나온 것도 있지만 국산 치료제라고 우리나라에 보급할 때 국산 치료제라는 말을 많이 써요. 레키로나는 이제 해외 쪽에 뭐 임상을 진행하거나 뭐 승인을 받거나 할 때는 당연히 레키로나는 이 말이 계속 오가는데, 우리나라에 투입할 때 국산 치료제를 투입하겠다. 질병청에서 뭐 얘기 나오고 할 때 국산 치료제라는 말을 씁니다. 셀트리온 치료제라는 말을 안 써줘요. 이거 좀 고의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부에서 좀 미움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셀트리온이 입쁨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기업에 대해서 방해만 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악이라고 썼지만 뒤돌아보면 바닥이 되지 않을까 싶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 이렇게 전망 나오는 거, 그리고 영업이익률 회복되는 거, 이 부분이 한 분기 회복되는 거, 1분기, 그러니까 2분기든 3분기든 한번 회복되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악성 리포트를 내는 것 자체가 나쁜 놈들인 거예요. 지금 이미 이 구간까지 밀어내린 것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코로나가 다시 터지거나 한 것도 아니고 제자리 돌아갈 이유가 없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런 쪽이 돌아가야죠. 셀트리온은 코로나 때 신약을 개발한 기업이고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는데 제자리로 돌아왔죠. 신풍제약은 뭐 제가 칼럼에도 올려드리고 했었지만, 자, 이거 바닥권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거 기존 주가보다 높죠? 아직도 기존 주가보다 4, 5배가 높습니다. 4배 이상이 높아요. 4, 5배가 높아요. 현재 가격조차 4, 5배가 높아요. 근데 실제로 치료제를 개발해 유럽에서 정식 허가를 받고 3차 임상 진행 중인 흡입형 치료제도 있고 진단키트도 수출하고 있고, 이런 셀트리온이 주가가 기존 주가로 다 돌아가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영업이익률 갖고 얘기할 거면 그러면은 지금이 바닥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그분들한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영업이익률 올라가면은 주가는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그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만 따진다고 하면. 그럼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급이에요. 저거를 억지로 찍어 누르고 있는 수급이지 기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치료제 백신 아직 출시도 못한 기업들, 돈만 쓰고 있는 기업들도 주가가 올라가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뭐 고점에서 유지되는 건 아닌데 밀려도 기존 주가보다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몇 배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셀트리온이 이렇게 기존 주가보다 더 내려가 있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적어도 최악인 경우 미중 무역 전쟁 때 저점, 코로나 팬데믹 초반에 저점, 이 구간까지 내려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 구간까지 내려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이건 너무 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이제 제자리 찾아가려고 다시 올라오는 거고, 자, 이제 21선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음 주 되면 이제 꼬리 말아 올리겠죠? 그럼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 정도 되면, 그러니까 6월 안에는 다시 한번 위쪽 방향으로 올라갈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밀리더라도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 다음 주에 뭐 FMC랑 뭐 해가지고 살살살살 흔들면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보유하신 분들은 더 사야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신 이제 기간을 조금 길게 보셔야겠죠. 한 1년 반, 2년 이렇게 보시고 들어가면 되겠죠. 6개월보다는 좀 길어야 될 것 같아요. 1년에서 한 2년 사이 정도인데 얼만큼 걸리냐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예언자는 아니니까. 수급만 들어오고 제가 말씀드린 영업이익률 회복되는 거 확인만 되면은 더 이상 깔 게 없어요. 이 종목을 아무리 욕하려고 해도 욕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만들어서 욕은 할 수 있겠죠. 물론 만들어서 욕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가가 회복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때 가면은. 왜냐하면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수급도 돌아올 테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좀 어지러운 종목들 매매하기에 난 힘들다. 단기적으로 매매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을 슬금슬금 또 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뭐 우려감 있고 이런 쪽보다는 앞으로 지금 바닥을 찍고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섹터들을 다시 한번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이 구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간이 20만 원 아래쪽으로 뭐 내려와 있고 이런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간까지 전 내려왔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일 뿐이고 시장에서는 현재 밀어내렸으니까 그래 인정한다 이거예요. 요거는 이 구간은 인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뭐 전쟁이고 뭐고 그래요. 다 밀어내렸으니까 어쨌든 결과는 밀어내린 거니까. 그렇지만 여기가 원래 셀트리온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제 자리를 찾아서 갈 거라는 거죠. 전 지금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기업 제가 볼 때는 25만 원, 30만 원 아래에 있을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30만 원 아래에 있을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30만 원 아래에 있을 종목이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 15만 9,500원이니까 2배는 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정말로 맞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가보면 아시겠죠. 그동안은 이제 지나오고 나서 다시 뭐 증명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25만 원, 30만 원도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는 기본으로 가야 되는 구간이고 그 이상 가야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투자 아이디어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안 좋다 안 좋다라는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전쟁 중이고 여러 가지 뭐 긴축에다가 뭐 시장의 수급도 안 좋고 환율도 안 좋고 좋은 소식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바닥을 찍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에다가 좀 그리고 상승률도 좀 멋지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에다가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여러분 모두 안전 투자하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